네, 안녕하세요. 시사고수입니다.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장기성 기자입니다. 네. 자, 추석 잘 보내셨죠? 네, 아무 일 없이 편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추석이어가지고 예고 없이 한 주 쉬었어요. 예고 따윈 필요 없죠. 예, 아무도 연락이 안 와. 왜 방송을 안 하냐고. 네, 저희 다음 주에도 그래서 한번 이번 참에 또 쉬려고 합니다. 장 기자님 또 휴가도 갔다 오셔야 되고. 예, 네, 어디 가십니까? 강원도 갑니다. 오, 강원도 어디요? 강릉, 강릉, 평창, 평창. 그쪽으로 갔다 올까 합니다. 네, 저도 평창은 한 3번 정도 갔다 온 것 같아요. 눈 올 때. 강릉에도 한두 번 정도 갔다 온 것 같고. 가서 뭐 특별히 하시는 거 있으세요? 가서 커피 마시고, 강릉 커피? 그 다음에 짬뽕 먹고, 짬뽕 먹고, 교동짬뽕. 교동 짬뽕 먹고. 특별히 뭐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 아니시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놀러 갔는데, 네. 이번에 어디 갈까 하다가, 하다가. 네, 강릉 가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쪽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자연도 좋고, 저희하고 또 이제 풍광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이 위쪽은 좀 달라요, 확실히. 네, 가서 찬공기 좀 마시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그 지방 공공기관 혁신 방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정부가 이제 성격이 유사한 기관을 통폐합을 해서 조직과 기능을 축소하는 이런 지방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좀 여러 또 논란도 있고 그래요. 지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행안부가 지난 4일날 관련해서 지침을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관을 통폐합하자는 걸로 이게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해왔던 거죠. 네. 그리고 정부가 7월 달에 그때 이제 새 정부 지방 공공기관 혁신 방향 그걸 발표했는데 네. 그걸 좀 더 구체화한 거죠. 이게 통폐합해야 될 대상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이번에는 아주 그냥 지침을 내렸는데요. 네. 동일 사업 분야에서 이제 유사한 그 기능을 가진 기관, 네. 그다음에 10인 이하의 소규모 네. 그 기관, 그다음에 설립 목적을 달성했거나 혹은 이제 연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 그런 일이 없는 기관, 네. 혹은 이제 새로운 이제 목표 이런 게 또 딱히 정해지지 않은 기관, 그다음에 공공성이 낮거나 민간 시장 침해 우려가 있는 사업, 네. 이런 기관들. 근데 사실은 거의 전부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사한 기관의 어떤 통폐합을 해서 기능을 조금 이제 축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기관들을 좀 이렇게 다이어트 시키겠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요. 재무 건전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말씀하신 대로 매번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조금씩 공공기관을 좀 들여다보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의도가 좀 있을까요? 그런 거 외에도 기본적으로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왔다는 게 실제 이전 정부가 그 진보였잖아요. 민주당이었죠. 그 정당이 바뀌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더 강하게 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권 시절에 새로 만들어진 거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 그리고 사실 기존에 있던 것들도 오래되면은 어느 집단이든 기관이든 오래되면은 사실은 조금씩 계획이 필요하죠. 그걸 이번에 좀 크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윤석열 정부가 좀 친기업 쪽인데 기업에는 여러 가지 규제를 좀 풀어주겠다라는 거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조이겠다 이런 의도도 좀 보여지고 합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게 이게 이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잖아요. 행안부에다가. 그러면 이걸 또 이후에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게 다들 인센티브 받으려고 좀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지자체는 밑에 산하기관이 있으면은 이거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정부에서 달라고 그러고 여기에 다 지방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지방 정부는 항상
중앙정부에다 돈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지역에 쓰기 위해서.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을 다 내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방 공공기업이 통폐합되면은 지방 입장에서는 받는 돈이 적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 거죠. 그래서 인센티브 어차피 줄 돈 다른 식으로 줄 테니까 좀 효율적으로 해봐라. 그런 의미에서 주는 거죠. 저는 이제 이게 일단은 우리 울산시도 물론 계획이 있을 거고요. 네. 다른 뭐 지역에서도 다 각자의 또 고민들을 할 텐데 다른 지역은 분위기가 어떤지가 참 궁금합니다. 이게 좀 지방 정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네. 그 민주당 정권 있는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적으로 사회적 가치, 여전히 그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네. 개선을 하려고 하고 지금 네. 대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네. 강도 있게 통폐합하려고 하죠. 대표적으로 우리 항상 얘기하면 나오신 분 한 분 계시죠. 홍. 네, 맞아요. 미스터 홍이 우리 시청 대구시장님. 밑바닥에 최다 출연자입니다 지금.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울산보다 더 강하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는 이제 산하기관이 18개가 되는데요. 예. 그걸 10개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10개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이겠다는 겁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우리가 한 13개가 되잖아요. 그죠? 네. 13개고 대구는 18개인데 이것을 10개로 줄이겠다. 예. 이 어디를 지금 줄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대구를 계속 취재하게 되는데 네. 대구가 지금 저번 달 29일 날 네. 대구 평생학습진흥원 네. 해산 조치했어요. 벌써 했어요. 평생학습진흥원을 아예 그냥 없애겠다. 네. 그러니까 통폐합인데 통폐합 과정에서 일단 해산 명령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4개 기관 그가 평생학습진흥원을 하고 네.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원, 그다음에 청소년지원재단, 청소년지원재단, 그다음에 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재단. 저희 같은 경우 여성가족개발원인데 거기는 또 재단입니다. 네, 이렇게 네. 4개를 이제 통폐합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또 지금. 다른 것도 많다. 예, 예. 확실히 홍 화끈하죠? 시장님은 진짜 네. 화끈하세요. 뭐 앞에서는 그 구미하고의 그 협정을 다 그냥 네, 깨버렸죠. 파기하시더니 네. 이번에는 그냥 화끈하게 그냥 18개를 10곳으로 화끈하게 줄였고요. 또 이분이 또 전공이 이건 것 같아요. 예, 경남도지사 시절에도 보면 뭐 없애고 하는 거 잘하시더라고요. 없애고 뭐 붙이고 합치고 하는 거 잘하시더라고요. 일단 과감하게 하시는 건 잘해요. 네, 일단 화끈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도 이제 계획이 있어요. 지난달 30일 날 울산시가 발표를 했고요. 여성가족개발원하고 사회서비스원을 이제 통폐합을 해서 같이 이제 가족진흥원을 설립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12월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설립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이제 막둥인데. 그리고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원이 타 지역에 다 들어서 있는데 우리는 좀 늦게 또 들어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론이 수립을 해서 사회서비스원이 또 설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통합하겠다라고 하니까 또 여성단체들이 또 뭐 가만히 있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뭐 그런데 장 기자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여성가족개발원하고 사회서비스원이 유사한 기관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범주의 문제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뭐 경제, 사회, 뭐 정치,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카테고리 나눴을 때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있죠. 큰 틀에서 본다면 뭐 복지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여성가족부에 대응되는 그 공공기관을 어차피 여성가족부가 없어지면 다른 부서 다 흩어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대구도 마찬가지. 그 같은 여성 관련 부서가 지금 통폐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울산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분위기를 좀 가고 있네요. 네. 어쨌든 뭐 대구가 그렇게 출발을 하고 있고 앞서가고 있고 우리 울산도 지금 이게 다는 아닐 거라는 생각은 어쨌든 드는데요.
이제 관련해서는 나중에 이제 저희가 그 울산 여성회 강정희 회장님 전화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 듣도록 하고요. 이제 예산 문제가 있어요. 공공기관 하나가 또 정부로부터 받는 예산 국비가 만만치가 않고 이 사회서비스원도 1년에 받는 국비가 뭐 10억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통합을 하게 되면 매년 받는 국비를 이제는 못 받게 되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손해인 건지 이게 뭐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일단은 돈이 그러니까 사업에 따라서 예산이라는 건 사업에 따라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업에 따라서 내려오는 돈이 이제 만약에 깎인다 이러면 이제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고 업무가 이관돼 가지고 통합됐을 때 그 업무에 따라서 돈이 그대로 내려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뭐 딱히 뭐 적어지고 그러진 않죠. 장기적으로 갈 때. 근데 이제 그 조직이 총폐합되면은 또 업무에 변화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변화가 있을 수가 있죠. 이게 왜 조직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기획, 총무, 뭐 이쪽은 뭐 그쵸. 비슷한 업무다 보니까 두 기관이 합쳐지면 당연히 여기는 하나가 되는 거고 어쨌든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이 각각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과 사업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뭐 하나의 기관으로 흡수가 된다 하더라도 완전히 흡수되기는 힘든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뭐 하나의 기관에 있으면 거기에 뭐 부나 과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질 수 있고 공동 업무를 보면 총무나 뭐 인사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소무 관련돼 가지고 그런 거는 또 중복되니까 합치는 게 당연한 거겠고요. 또 합치면 약간의 여유가 생기는 뭐 거죠. 하나 장점이 있다면 각각 그 기관에서 또 좀 미흡했던 사업들이나 좀 이렇게 성과가 없는 사업들은 또 뭐 없어질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잘 되고 있는 건 좀 더 예산을 지원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또 장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의 지역사회에서의 또 일부 논란은 이 두 기관을 뭐 유사한 기관으로 보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게 좀 논란이 있습니다. 아까 장 기자님 말씀대로 큰 틀에서 본다면 뭐 비슷할 수는 있지만 그걸 정말 중복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범주의 차이로 봐야죠. 카테고리를 세밀하게 나눌 것인지 좀 크게 나눌 것인지 그 차이 정도로 봐야죠. 네, 이게 참 한번 들어보죠. 어떤 지금 그죠?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오늘 통화가 잘 될지 지금 뭐 현장에 계세요. 지금 시의회에서 한창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회장님. 네네. 네, 남미경 시사평론가입니다. 네네네네. 짧게 통화할게요. 네네. 네. 잠깐만요. 네. 지금 어제인데 지금 배터리가 얼마 없는데 말씀하세요. 네, 시끄러운 데 있어가지고. 네, 한 2분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방송 중이고요, 회장님. 네네네. 네네. 지금 현장에 계시잖아요. 네네네. 현장의 분위기가 되게 궁금합니다. 지금 개정된 조례가 통과될 거다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시의회에 이제 항의하러 가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분위기가 지금 어떤 분위기인가요? 지금은요, 저희가 오후 한 3시 때쯤에요. 네. 항의하는, 요구하는, 반대하는 피켓팅은 좀 끝냈고요. 네. 한복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만나서 여성 시민사회단체와 그리고 관계되는 분들 의견을 좀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항의하셨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어떤 부분인가요? 어떤 부분을 항의하신 건가요? 네, 울산 사회서비스원과 울산의 여성가족개발원은 설립 목적도 다르고요, 업무 내용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 둘을 어떤 절차 없이 통합하는 과정은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을 요구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19일 오전 10시에 상임위에서 심의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저희 입장은 반대라는 것을 상임위원장한테 알렸죠. 네네. 혹시
그렇게 이제 항의하셨을 때의 반응이나 이런 거 좀 있지 않습니까, 회장님? 예, 어떻든가요? 반응은요. 반응은 어쨌든 상임위원장이 원래 여가원의 초대 원장이셨던가 봐요. 오늘 네, 알게 됐는데 네. 본인은 절차상의 문제는 있어서 절차를 제대로 해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했다고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이 총폐합을 반대하는 입장까지는 아닌 듯해 보였고요. 그 행정에서 가지고 오면 자기들은 심의를 하겠다 꼼꼼하게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날 상임위원회에 또 그 항의 내지는 요구하는 홍보하는 피켓팅을 할 거거든요. 네. 피켓팅 끝나고 나면 9월 27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일정이라고 오늘 알게 되었고요. 네. 그동안 저희가 그 의원님들, 상임위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여성연대 차원에서 문자로 이것은 안 된다라는 입장으로 월요일 오전까지 보낼 예정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요. 네. 특히나 울산은 다른 도시보다 어쨌든 산업도시고 성평등 정책이 많이 후퇴되어 있는 도시예요. 네, 이런 도시에서 그나마 있는 연구기관, 울산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관조차도 없애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울산시가 성평등 정책의 가치와 비전을 안 하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모여서 이 기관은 필요하다라고 제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입장에서는 또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그리고 공공사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또 고유한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과학적이 아닌 설립 목적도 맞추지 않고 이거를 기계적으로 결합한다는 것은 도대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정책에서 나온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회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회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이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과 안 듣는 거의 차이는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울산이 어쨌든 뭐 산업도시로서 좀 여성 정책 또 여성 평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직은 또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또 애쓰시는 이분들의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또 저희 생각하는 거하고 또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절차적인 문제. 네. 사실은 이게 그걸 지적을 해주셨어요. 실제 이런 일을 추진할 때 그냥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항상 그 얘기를 듣고 그다음 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지금 이제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송출 시장 때 생긴 곳이 가장 일단 여기부터 먼저 봐야죠. 네, 여기부터 좀 들여다보는 게 맞겠네요. 가장 최근에 생긴 게 네. 울산 사회서비스원. 네. 그 전에 생긴 게 울산 관광재단. 네. 그 전에 생긴 게 2020년 3월인데 울산 일자리 재단. 네네네. 요 세 개거든요. 근데 이제 울산 관광재단 요거는 또 관광이라고 하는 또 이 주제가 이거는 쉽게 또 어떤 다른 기관하고 통합하기는 쉬운 기관은 아닐 것 같다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하는 업무를 봤을 때 이게 좀 관광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또 울산 전시 컴퓨터 센터. 네네네. 그것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왜 거기서 운영하지?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 좀 빼고 이러면은 확 달라지죠. 그다음에 일자리 재단. 이건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재단도 조금 애매할 수는 있겠네요. 보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고 사실은 맞아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더라도 거기다 설명만 갖다 붙이면 따로 뭐 할 말이 없는 데죠. 어떻게 보면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송 시장이 있었을 때 생긴 곳들이 가장 좀 좀 불안한 불안한 후보지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그 한 분 더 출연하셔서 이렇게 또 그 본인들의 얘기를 또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시사 밑바닥 한 주 시도록 하고요. 대신에 저희가 그 고수 라운지라는 코너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